조건이 좀 필요한데 힘에 대한 내용인데요. 봐봐. 등속운동의 조건. 만약에 이 자동차를 뒤에서 계속 누가 밀고 있다고 생각해봐. F는 힘을 의미합니다. 누가 뒤에서 힘을 준다면 점점 빨라져야겠죠? 등속운동이 불가능해요. 맞죠? 또 만약에 누가 앞에서 힘을 준다면 얘는 점점 느려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등속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얘는 앞에서도 힘을 안 가하고 뒤에서도 힘을 가하지 않아야지만 계속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등속운동의 조건이 뭐냐라고 그런다면 얘는 가해지는 힘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알짜 힘이 0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힘이 가해지지 않아야 이 운동이 가능해요. 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 격가지에 나와 있기는 해요. 격가지 3번. 오른쪽에 나와 있죠. 3번에 여기 나와 있어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운동. 그래서 자,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을 하려면은 힘이 전혀 작용하지 않아야만 가능해 라는 뜻이 여기 쭉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이 물체한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물체가 팡 출발하면 바닥하고 마찰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냥 현실 세계라면 마찰 때문에 분명히 그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등속 운동은 절대 안 돼. 내가 공을 굴렸어. 계속 등속으로 가나요? 언젠가 멈추잖아. 그치? 마찰력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등속 운동이 가능하려면, 즉 알짜 힘이 0이 되려면 이런 걸 써야 돼요. 에어트랩 같은 거. 에어테이블, 에어트랩. 뭔 소리야? 밑에서 공기를 훅 쏴가지고 물체를 띄워놓는 거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오락실 가면은 왜 이렇게 팅팅 때려서 넣는, 해봤어? 이렇게 팅 때려서 막 넣는 거? 그게 이제 밑에서 바람이 윙 나오면서 동그란 그 플라스틱이 붕 떠 있는 거거든. 그래서 퉁 때려도 계속 가잖아. 그죠? 자, 그게 바로 에어트랩인데 그런 장치를 이용하면 알짜 힘이 0인 것을 만들 수가 있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찰을 고려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마찰을 딱 이길 만큼의 힘을 가해서 알짜 힘을 0을 만드는 방법을 많이 써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야. 기차가 레일 위를 이렇게 달려가는 중이야. KTS, 그죠? KTS 알아? KTS. KTX 그러면 공공심의위원회에 걸리니까 KTS를 할게. 나 KTX, 알았어, X 하자. X 가는데, 그러니까 200km/h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어.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200을 유지하는 이유. 분명히 여기서 마찰이 있어, 없어? 마찰이 있겠지. 마찰에 의해서 100N의 힘이 마찰력으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치자. 점점 느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엔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앞으로 가는 힘을 얼마를 만든다? 100N의 힘을 만들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가려는 힘 100N과 뒤를 얘를 막으려는 힘 100N이 서로 상쇄되어서 결국 알짜 힘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걸 알짜 힘이라 그래. 반대로 얘를 막는 힘을 없앨 수 없다면 그 마찰력을 없앨 수 없다면 그 마찰력만큼의 힘을 엔진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면 마찰력만큼을 상쇄시킬 수 있으니까 그 속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연료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연료가 있어야지만 등속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까지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넘어가면요. 문제 풀 때 어려운 거 있었나요? 앞에서 질문할 건 없죠? 없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은 요거 그림을 좀 볼게요. 자유낙하 운동. 3번 끝났고요. 4번 얘기를 좀 하는 중이야. 자유낙하 운동은, 자, 이게 자유낙하 운동인데, 훅 떨어뜨리는 거야. 물체를 떨어뜨리는데 조건이 필요해. 어떤 조건? 처음에는 속력이 0. V가 속력이라는 표현이야.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야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이미 떨어지고 있는 물체를 자유낙하 운동을 하지 않고요. 처음에 정지 상태였다가 퉁 떨어뜨리는 것을 자유낙하 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첫 번째 처음 속력이
0인 경우를 이제 처음 설정을 해요. 처음 속력이 0이었다가 빨라지는 거 보이나요? 이게 같은 시간에 사진을 땅 찍은 거거든요. 같은 시간 동안에 사진을 빵 찍어서 처음에는 많이 못 갔죠. 그 다음에 1초라고 쳐볼게. 1초 동안에는 많이 못 갔는데 그 다음 1초는 이만큼 갔고요. 그 다음 1초는 이만큼 갔죠. 같은 시간인데 점점 많이 가고 있다는 건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 신기하게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얼마씩 빨라진다? 1초마다 얼마씩? 9.8m/s씩 빨라집니다. 이건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될 사항이야. 자, 우리 피아노 실험 영상 기억해봐. 모든 물체의 모양과 상관없이 다 동시에 떨어졌죠. 동시에 떨어진 이유가 뭐야? 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이게 피아노든 창이든 볼링공이든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다 동시에 바닥에 닿는다는 건 1초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어디 있다? 다 같은 높이에 있는 거야. 2초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도 다 같은 높이에 있는 겁니다. 3초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도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다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 녀석의 A의 속도 증가량이나 B의 속도 증가량이나 C의 속도 증가량이 다 어떻다? 똑같다는 거야. 속도 증가량이. 같은 속도 증가량을 가지기 때문에 다 바닥에 동시에 닿는다는 거거든. 근데 그 속도 증가량이 얼마다? 9.8m/s씩 빨라진다는 거야. 다. 자, 여기서 1초다. 그럼 이 피아노와 창과 이 볼링공의 속력은 다 얼마다? 얘네들 속력은 전부 다 9.8m/s입니다. 처음 속력은 0이라며 1초 지났으니까 얼마 증가한다? 9.8m/s가 증가했겠네요. 또 1초가 지난 게 여기라면 속력이 얼마일까? 또 9.8이 증가했을 테니까 19.6이 됩니다. 이 위치에서의 속력이 얼마다? 19.6m/s가 나오게 되는 거야. 또 1초가 지나면 여기 속력은 또 9.8 더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1초마다 9.8m/s씩 더해주면 돼요. 속력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시험 문제입니다. 이 녀석의 속력, 여기가 1초, 2초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얘를 B라고 한다면 B의 속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봅니다. 2초 지났으니까 얼마겠어? 9.8, 또 9.8이니까 19.6이네 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죠? 그게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래프 볼게요. 그래프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물체가 떨어질 때 1초일 때 속력이 얼마니? 9.8이요. 뭐요? 2초일 때 속력이 얼마니? 19.6이요. 3초일 때 속력이 얼마니? 29.4요. 그죠? 9.8씩 더해지고 있죠. 9.8씩 더해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다 모든 물체가 다 1초마다 9.8m/s씩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 다 같은 속도로 떨어지니까 바닥에 모두가 다 동시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다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다 공기저항 무시하고 하는 거야.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는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자, 이것도 그래프니까 우리 두 가지가 숨어있는 의미를 가진다 그랬잖아. 이제 소개할게요. 직관적으로 읽는 게 방금 한 거야. 1초일 때 속력이 얼마니? 9.8이요. 2초일 때 속력이 얼마니? 19.6이요. 이게 직관적으로 읽어내는 거고요. 자, 두 가지가 숨어있다 그랬죠. 첫 번째, 기울기가 숨어있는 의미고 면적이 두 번째 숨어있는 의미였죠. 자, 면적은 우리가 뭔지 이미 알고 있어. 뭐였죠? 속력시간 그래프니까 이동거리였죠? 이동거리를 알 수 있는 거야. 이동거리. 자, 근데 이 기울기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냐? 아까 잠깐 소개했었는데 기울기가 x분의 y잖아. x가 시간이고요. y가 속력의 변화량이야. 속력이 얼마나 변했냐? 속력의 변화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력의 변화량. 속력이 더해진다. 또는 속도가 더해진다는 의미로 가속도라고 씁니다. 속도가 얼마씩 더해져 이 뜻이야. 1초마다 9.8m/s씩 더해져. 이게 그래서 가속도 값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력 변화. 이게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이야. 가속도의 기호는 A를 씁니다. 아빠가 자동차 운전할 때 가속 페달을 밟아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악셀? 엑셀? 아빠 엑셀 좀 밟아. 악셀 좀 밟아. 그러고요. 옆에 자동차를 세우는 건 브레이크라고 하죠. 브레이크 옆에 있는 페달을 악셀이야. 악셀. 가속시키다라는 영어 단어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A라고 표현을 해요. A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해요. 1초마다 9.8m/s씩 하니까 자 1초라는 것은 1분의 1초라고 쓸 수 있고요. 9.8m/s는 9.8m/s라고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항의 곱 분의 외항의 곱 들어가서 얘가 9.8m/s의 제곱이 됩니다. 이걸 해서 9.8m/s 제곱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가속도는 이렇게 이 공식으로 구하는 거라서 가속도의 단위가 m/s 제곱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가속도가 뭔지까지 조금 오버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가속도가 뭔지. 좋아요. 가속도는 우리 책에는 가속도를 딱히 안 하고 그냥 속력 변화량이 9.8이다 써놨거든요. 9.8이다. 네, 이름만 나와 있네요. 자, 체크만 할게요. 가속도는 이렇게 구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9.8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한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9.8m/s 제곱이라고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써놓자 여기다가.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야 라고 써놓을게요. 곧 배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가속도다. 기울기가 곧 가속도를 의미한다. 어디서는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가속도다. 속력의 증가량이다. 그래서 속력의 변화량이 9.8이다. 즉 기울기가 9.8이다. 가속도가 9.8이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해내면 속력이 얼마씩 빨라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죠? 매 초마다 이만큼 증가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좀 말은 좀 어렵게 했는데 문제 풀 때는 되게 어렵지 않게 풀릴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중등 과정이라서 어렵지 않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거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은 질량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거 우리 알고 있어요. 질량이 다른 경우더라도 아까 피아노, 창, 볼링공이 다 동시에 떨어졌잖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떨어뜨리면 진공을 설정한 이유는 뭐냐면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다면 이거야.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다면 질량이 다 다른 물체더라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다면 다 바닥에 동시에 떨어뜨리면 당연히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실험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근데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는 높이인 30m까지도 이게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죠? 30m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없는 물체인 경우, 어떤 물체? 깃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얕은, 아무리 조금밖에 안 되는 이런 거리를 하더라도 공기저항을 받게 되니까 얘는 느리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기저항이 전혀 없는 상황, 어떤 상황? 진공 상황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어때요? 진짜로 동시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봤던 영상이죠. 우리가 나사 가서 공기 다 빼고 실험한 거 그걸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정리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지만 물체의 속력의 변화는 질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게 뭐야? 속력의 변화. 물체가 속력이 변하는 건 질량이 다르더라도 다 똑같이 속력이 변하니까 얼마씩? 9.8m/s씩 변하니까 바닥에 동시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물어봐요. 이제 이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정리해주면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m분의 f라는 공식으로도 구해요. 방금 배운 가속도 공식은 단위 시간 동안의 속력의 변화량이라는 것으로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속도를 A는 m분의 F라는 공식으로 구하기도 합니다. 이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F에 대해 정리한 게 뭐냐면 F는 MA야. 이 공식 본 적 있나요? 한 번씩 본 적 있어? 본 것 같아? 처음 보네.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F는 MA라는 공식은 이렇게 한번 실험해봐. 엄마나 아빠한테 가서 아빠, F는 MA 알아? 알지? 이러실걸? 들어봤지? 이러실 거예요. 저렇게 공부를 이제 조금 하신 분들은 이거는 고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계속 잠만 잔 사람도 물리 시간에 잠만 잔 사람도 이 공식은 알아요. 정말 유명한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험해봐. 다음 주에 알려줘.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알아들었어요. 아빠 모르던데요? 이런 거 한번 시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F는 MA 알아? 이러면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안다고 하시지 않을까? 그래요. 되게 유명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일단 들어봐봐. 이 엄청나게 무거운 물체 4m짜리 물체가 있고요. 같은 높이에 m짜리 물체가 있습니다. 자,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를 한다면 두 물체를 공중에서 잡고 있다가 딱 놓으면 바닥에 누가 먼저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는 건 속력의 증가량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속력의 증가량이 가속도야. 즉 A라는 물체의 가속도와 B라는 물체의 가속도가 같다는 것만 증명해주면 됩니다.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A의 가속도를 구해볼게요.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m분의 F니까 m은 4m이잖아. 그치? F는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뭐야? 중력이거든? 질량이 많이 나갈수록 중력도 센 거 알아요? 봐봐. 쌤이 질량 이만큼이잖아. 지구가 나를 이 질량을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이야. 그래서 몸무게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질량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지구가 더 세게 잡아당기니까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은 이 질량에 비례합니다. 우리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중력이라는 힘은 좀 앞서간 게 있어요. 질량에 비례합니다. 곧 배울 내용인데 혹시라도 지금 몰라도 됩니다.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니까 질량이 많이 나가는 놈은 걔를 잡아당기는 지구 중력이 세거든요. 4m짜리라면 자 모식적으로 얘를 4F라는 중력으로 당긴다는 거고 M이라는 물체는 F라는 중력으로 당긴다는 거야. 지구가. 그럼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M분의 F 대신에 A라는 녀석의 가속도는 4M분의 4F야 라고 해주는 거고요. B라는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야? M분의 F가 되겠죠. 약분되면 결국 둘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둘은 동시에 도달해 라고 말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야,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을 때 질량이 다른 물체가 왜 동시에 떨어져? 라고 물어본다면 지구에서는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전부 다 9.8m/s씩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 라는 게 오늘 방금 배운 거고 조금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가 이 공식을 배우고 나서는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속도의 증가량이 똑같기 때문이야. 즉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이야. 가속도 공식은 이러한데 공식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결국 같아져 라고 설명하는 방식도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방식은 지금 못해도 괜찮아요. 이거 고등학생들이 하는 방식인데 그걸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써놓고 있길래 요 텍스트가 요 텍스트가 봐 중력의 크기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지만 이게 이거야. 이 얘기한 겁니다. 중력이 질량에 비례하지만 속력의 변화는 즉 가속도는 질량과 관계없이 다 일정해.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 저 안에 이 내용이 숨어 있는 건데 그냥 말로만 하려다 보니까 쌤이 좀 답답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 좀 알려준 건데 너무 어려우면 이건 몰라도 됩니다. 일단은 자 어쨌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물체는 동시에 떨어집니다.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을 때 그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중력 얘기가 이제 나오네요. 중력. 여기 좀 지웁시다. 자, 이거는 이거야. 쌤이 잠깐 그림을 그려줄게. 뭐냐면요. 쌤이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체중계야. 리리리리 체중계에 올라가죠. 실이 아닙니다. 체중계에 올라가면 바늘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죠? 왜 움직이죠?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나의 무게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야. 무게. 만약에 쌤이 우주 공간에서 중력이 전혀 없는 곳에 둥둥 떠 있어. 밑에다가 이제 체중계를 설치하고 올라가. 그러면 체중계 나타나 안 나타나? 아니, 무중력 공간에서 둥둥 떠 있는 상태에서 발 밑에다가 체중계를 놓는다고 해서 이게 눌려서 안 눌러질 거 아니야. 0km야. 0km. 쌤의 질량이 쌤의 무게가 전혀 안 나간단 말이야. 중력 때문에 쌤 무게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중력의 크기, 나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곧 무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곧 무게다. 밑줄자. 자, 나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곧 물체의 무게입니다. 물체의 무게가 뭐냐? 물체가 왜 무겁다, 가볍다 말하냐? 지구가 그 물체를 세게 잡아당기면 무거운 거고 천천히 세지 않게 잡아당기면 가벼운 거야. 근데 그 물체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 곧 질량이라는 거죠. 질량이 많이 나가면 지구가 세게 잡아당겨서 무거워지는 거고요. 질량이 적게 나가면 천천히 잡아당겨서 무게가 많이 안 나가는 거야. 자, 그럼 또 질량은 또 뭔지 잠깐 설명할게요. 질량 우리 알고 있는데 질량 앞에 물자가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좀 간편해요. 물질의 양을 질량이라고 해요. 쌤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양이 이만큼 있어요. 그죠? 배에 많이 모여있죠? 그죠? 물질이 많이 모여있는데 물질의 양은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쌤을 이루는 물질의 양이 바뀌지는 않아. 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달나라에 갖다가 퉁 갖다 놨어. 그렇다고 쌤을 이루는 물질의 양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므로 질량은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다 라고 옛날에 외웠던 거야. 고유한 값이다. 하지만 무게는 달라. 무게는 행성마다 그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이 다르잖아. 지구에서는 9.8을 곱해서 구합니다.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서 구하고요. 달에 가면은 달은 인력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9.8이 아니라 6분의 1 작은 9.8보다 6분의 1 작은 값으로 나를 잡아당겨. 다시 말해서 쌤의 몸무게를 물어본다. 자, 이제 몸무게. 쌤 몸무게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588이야 라고 대답해요. 단위는 뉴턴입니다. 왜? 무게는 어떻게 구한다? 질량에다가 지구에서는 뭘 곱해서 9.8m/s 제곱이라는 중력 가속도 상수를 곱해서 구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구해봐. 자기 질량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몸무게는 질량이야. 사실 몸무게가 아니야.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나옵니다. 쌤보다 많이 나가는 사람도 없네요. 그런데 60이 넘어가면 588보다 많아지게 되겠죠. 사실은 쌤 68 정도 돼요. 그죠? 줄인 거야. 600 안 넘으려고. 여러분들은 한 40kg쯤 될 테니까, 그죠? 4, 9, 36 해서 한 380 정도? 말도 안 되셔야지, 쌤. 저 40이에요. 사람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알았어, 50? 알았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안 되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자기 몸무게를 환산해 놓고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이과 지망생들이라면 약간 이과충 알아? 이과충? 이과충이 뭐냐면 이과 벌레 그래서 이과에 심취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과충이라면 이제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친구가 가볍게 너 몸무게 얼마야? 있어봐. 아 500 넘었네. 뭐 무슨 500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500 뉴턴. 뭐 뉴턴은 뭐야? 이러는 거죠. 네가 알고 싶은 게 뭔데? 나는 몇 킬로그램 그건 무게가 아니지. 그건 질량이지. 이렇게 말해야죠. 미움받겠죠. 그죠? 미움받아도 이과충이라면 확실히 구별해야 됩니다. 이제.
질량을 무게로 환산하는 법을 지금 배운 거야. 질량과 무게는 분명히 다른 거고 환산하는 방법은 지구에서는 9.8을 곱한다 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무게를 구하는 방법은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서 구한다라는 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를 구하는 방법이 따로 나와 있는 거야. 오케이. 그것까지 알면은 중력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중력이 나를 잡아당긴 크기가 무게입니다. 자, 또 다른 자유낙하 운동의 예를 좀 보여줄게요. 바로 이것도 자유낙하랑 비슷합니다. 빗면을 굴러 내려오는 이 녀석도 점점 속력이 빨라지겠죠? 점점 똑같이 속력이 빨라지게 됩니다. 물론 자유낙하보다는 조금 느릴 거야. 그죠? 빗면 때문에 좀 느리겠지만 9.8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죠? 속력이 당연히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5kg짜리 물체, 3kg짜리 물체, 0.6kg짜리 물체가 있을 때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다면 이 셋은 다 지면에 언제 도착한다? 같은 시간에 도착하겠죠. 같은 속력을 가질 테니까 셋은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할 때?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을 때가 되겠죠.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을 때 동그란 물체들은 거의 공기저항을 많이 무시할 수 있으니까 동시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야. 첫 번째 그래프. 자, 시간은 다 동일하죠. X축에. Y축에 뭐가 써있냐를 봐야 돼. 속력이네요. 등속. 속력 일정하네? 등속 운동이네요. 그죠? 등속 운동을 말하는 거고요. 방금 우리가 배운 건 속력이 어떻게? 점점 빨라지죠? 바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울기를 분석하면 뭘 할 수 있다? 가속도도 알 수가 있고요. 자, 아까 안 했는데 여기 잘라가지고 면적을 구해도 숨어있는 의미를 알 수가 있죠.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였죠? 우리 배웠네요. 면적 뭐였죠? 이동 거리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동거리와 가속도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초일 때 속력이 얼마인지, 2초일 때 속력이 얼마인지, 3초일 때 얼마인지 이것도 보이지만 숨어있는 의미도 다 분석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면적 구할 때 당연히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줘야겠죠? 이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봐봐. 원점을 지난다는 건 뭐냐면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 속력이 얼마야? 0이었죠? 0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얘기야. 0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이런 그래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속력 시간 그래프인데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해. 이건 자유낙하 운동이 아니에요. 그죠? 0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점점 속력이 빨라지고 있기는 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면적 구하면 이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구할 수 있고 가속도도 구할 수 있거든. 그죠? 그래프 기울기 구하면. 하지만 이것은 자유낙하 운동은 아닙니다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원점을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가 4번 자유낙하 운동이고 다중성광 사진은 우리가 금방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성광 사진이 그냥 사진이야. 그냥 플래시를 빵빵 떠트리면서 찍은 사진이라서 이름을 다중성광, 여러 번 성광을 비춰서 찍은 사진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걸 갖다 붙인 거냐면 자, 첫 번째 요거 있죠. 이 다중성광 탕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5번 찍은 거죠. 처음에 여기 시작,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찍은 거잖아. 5번 사진 찍은 것을 이제 같은 5cm마다 자른 거야. 땅. 자, 5cm마다 잘라가지고 땅 붙여놓은 사진이 요 사진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진. 같은 땅 같은 거리만큼 갔으니까 이 사이의 거리가 다 동일하겠죠? 그죠? 동일하겠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잘라붙일 수 있겠죠.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땅 잘라붙이면 이렇게 잘라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 점점 빨라지니까 같은 시간을 잘라 놓으면은 더
이동거리가 점점 많아지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 두 그래프를 준 다음에 어떤 녀석이 등속이고 어떤 녀석이 자유낙하냐를 찾는 게 문제야. 너무 쉽죠? 얘가 자유낙하네요. 찾으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당연히 X축은 시간이 들어가. 시간. 같은 시간 잘라놓은 거야. 그러니까 1초, 여기도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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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1초, 1초, 1초입니다. 그죠? 같은 1초인데 더 많이 갔잖아. 그죠? Y축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게 문제야. Y축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겁니다. 이 그래프 안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면 1초마다 몇 미터 이동했는지, 몇 센치 이동했는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니? 안 들어있니? 들어있죠. 시간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고요. 거리에 대한 정보도 이 그래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뭘 알 수 있다? 속력을 알 수 있는 거야. Y축에 의미하는 것보다 이건 속력이라고 써줍니다. 속력. 다중성강 사진을 붙여놓은 이 그래프의 Y축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문제야. 속력입니다. 속력입니다. 뭔 소리야? 왜 속력이야? 이거 1초마다 내가 이동거리 갖다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속력이죠. 그죠? 이 안에는 시간에 대한 정보와 이동거리 정보를 저한테 다 주셨으니까 속력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주면 됩니다. 또는 이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기울기가 뭐였죠? 기울기가 가속도죠? 속도가 증가량이었어.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속도가 얼마씩 증가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Y축은 속력이라고 써야 됩니다. 이렇게 속력 그래프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체크만 할게요. 우리 쌤이 말한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자, 두 그래프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중성강 사진을 잘라 붙인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다? 시간 속력 그래프와 같다. Y축이 속력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속력이야. 그 얘기야. 이동거리 아니야? 아니라고. 속력이라고. 이렇게 이거 싸우는 거죠. 다 했습니다. 103쪽에 문제 마무리해 볼게요.